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아빠가 남편을 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난 우리 둘째 사이가 제일로 좋아. 아주 듬직하다니까. 아버님, 너무 그렇게 띄우지 마세요. 쑥스럽습니다. 쑥스럽긴 뭐가 쑥스러워. 요즘 내 친구들이 내 앞에서 다들 눈치만 보는데 이게 다 우리 둘째 사이 덕분이야. 아빠가 어찌나 남편 칭찬을 하고 있던지 결국 언니가 볼멘 소리를 했어요. 아빠 눈에는 둘째 사이만 보이나 보네. 여기 맞사이도 있는데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여보, 나 괜찮으니까 그러지 마. 착한 형부가 언니를 말리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조용히 말을 했어요. 물론 우리 맞사이도 아주 듬직하지. 뭐야, 아빠 억지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억지로 말했다고 그래. 내 진심이구만. 아빠가 언니와 형부의 눈을 피하며 열심히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아빠를 나무랐습니다. 아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전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고 그렇게 싫어하더니만 어쩜 마음이 호떡 뒤집듯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순간 아빠가 발끈한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언제 그러긴 언제 그래. 얼굴이며 키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없다고 폭풍 잔소리를 했으면서. 아버님, 정말 그러셨어요? 남편도 이미 내막을 다 알고 있었지만 짐짓 모른 척하고 묻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난 절대 반대한 적 없어. 정말이야. 에이, 아버님 얼굴 빨개지신 거 보니까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야. 난 처음부터 그냥 찬성이었어. 아빠가 열심히 변명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어느 날 친구 지혜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괜찮은 남자가 있는데 소개팅 한번 해보라며 남자 사진까지 보내왔어요. 그날이 주말이었기에 가족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다가 지혜가 보내온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제 옆에 앉아있던 아빠가 곁눈질로 사진을 슬쩍 보는 듯 하더니만 조용히 물었어요. 누군데? 지혜가 소개팅 해보라고 남자 사진을 보내왔는데 사람이 진짜 괜찮다고 하네? 뭐가 괜찮다는데? 그냥 성격이 좋다고 하는 거지. 혹시 키가 어떻게 되나 한번 물어봐봐. 퀴? 알았어. 한번 물어볼게. 라며 제가 지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제 물음에 지혜가 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키가 170이라고 하는데? 에이, 남자가 180도 안 되면 좀 그렇지. 그리고 얼굴도 좀 그렇고 말이야. 아빠가 소개팅 나갈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 당연히 관심이 많지. 우리 둘째 사이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관심을 안 가지면 누가 관심을 가져? 아빠가 계속해서 불만스럽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TV에 푹 빠져있던 엄마가 툭 하고 던지듯 한마디를 했어요. 키만 멀때같이 큰 속빈 강정보다야 키가 좀 작아도 알찬 게 훨씬 낫지. 뭐? 속빈 강정? 당신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아니, 꼭 당신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지. 암튼 사람은 많이 만나볼수록 좋은 거니까 그냥 한번 나가봐. 혹시 알아? 그러다 괜찮은 사람 만날지. 엄마가 아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가긴 뭘 나가. 내가 보니까 그냥 파이구만. 글쎄 나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오면 되지 뭔 걱정이야. 순식간에 엄마 아빠가 말다툼을 할 기세였기에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들 상관하지 마. 지혜가 소개해준 사람이라 한번 만나볼까 해. 지혜라면 믿을만 하잖아? 그렇긴 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혜라면 아주 믿을만 하지. 그래, 믿져봐야 본전인데 한번 만나봐서 나쁠 게 뭐가 있어. 그니까 한번 만나보고 아니면 그냥 나와버리지 뭐. 제가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하자 아빠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주 주말에
저는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요. 우선 남자의 첫 인상은 조금 별로였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 말을 하는 내내 소개팅남이 너무나 긴장을 하고 있던 나머지 대화도 매끄럽지 못하고 상당히 부자연스럽기만 했어요. 결국 잠시 후 소개팅남이 제게 사실대로 털어놨는데요. 사실 제가 여자를 만나볼 기회가 많이 없어서 말주변이 조금 없는 편입니다.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네? 아닙니다. 저도 말주변이 없는 건 마찬가지인걸요. 라며 상대방이 무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소개팅남은 말주변이 없어도 너무나 없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비호감 스타일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소개팅남이 큰 결심을 한 듯 제게 물었어요. 저기,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아니에요. 전철 타고 가면 금방 가는걸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소개팅남이 어찌나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던지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곧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고야 말았는데요. 말주변이 없는 소개팅남과 30분 이상 같이 차를 타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조수석에 앉아서 그저 옆 유리창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 후 검은색 차 한 대가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우리 차 앞쪽으로 급히 끼어들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소개팅남이 놀라서 자동차 경적을 급히 울리고 있었는데요. 경적 소리가 거슬렸던 모양으로 검은색 차 운전자가 보복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있던 자동차 앞에서 이리저리 차선을 바꿔가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계속해서 위협 운전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모습이 아슬아슬하기만 했는데요. 제가 잔뜩 겁에 질려있는 듯하자 소개팅남이 제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요? 이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런 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 사람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소개팅남과 제가 잔뜩 긴장한 채 대화를 하고 있던 사이 사거리 앞에서 신호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차를 멈춰 세웠는데요. 그 순간 보복 운전을 하던 그 자동차 운전석 문이 열리더니만 운전자가 내렸어요. 그리고는 목을 좌우로 까딱거리며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고요. 어떡해요? 이쪽으로 오는데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저 사람 인상도 엄청 험악해 보이는데 절대 문 열지 마요. 창문도 열지 말고요. 제가 잔뜩 긴장한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사이 험하게 생긴 그 남자가 운전석 유리창문을 마구마구 두드리며 내리라고 손짓하고 있었어요. 야, 모닝, 내려봐. 참 어이가 없네. 감히 모닝 주제에 경적을 울려대? 내가 쪽팔려서 진짜. 야, 너 오늘 뒤졌어. 빨리 문 열어. 왜 그러시죠?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쪽에 깜빡이도 안 넣고 급하게 끼어들었잖아요. 소개팅남이 창문을 눈꼽만치만 살짝 열고 말을 했는데요. 야, 너 빨리 안 나와? 너 오늘 초상 치르고 싶어? 라며 그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운전석 문 손잡이를 마구마구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제가 휴대폰을 들고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112 번호를 누르고 있었는데요. 소개팅남이 체념한 듯 한숨을 한번 크게 내쉬더니만 이내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간 보복 운전을 한 그 남자가 순식간에 소개팅남의 멱살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소개팅남의 멱살을 잡고 있던 남자가 급히 멱살을 놓더니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뭐, 만두기? 저기 아까는 많이 놀라셨죠? 아이고, 제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왔어야 하는 건데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느라 옆좌석에 타고 계신 사모님도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신 거죠? 모닝차 뽑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차가 참 귀엽고 앙증맞네요.
그럼 저희 이제 그만 가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때문에 뒤에 차들이 많이 밀려서요. 그럼요. 얼른 가셔야죠. 죄송했습니다. 그럼 살펴 들어가세요. 그렇게 험하게 생긴 그 남자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히 90도로 허리까지 숙이고 사과를 하고는 혼비백산한 채 주랭랑을 쳤는데요.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기에 제가 소개팅남에게 물었어요. 저기 저 사람 갑자기 왜 순한양이 된 거예요? 죄송한데 아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한 거예요? 만두기?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제가 부상 때문에 운동은 그만두고 지금은 요식업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한 레슬링 선수였거든요. 오랫동안 운동하다 보니 귀 모양이 만두 벼진 것처럼 이렇게 변했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만두기라고 부르더라고요.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만두기가 자부심입니다. 아, 근데 저 사람은 그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왜 저러는 거예요? 그러게요. 참 별 인간들이 다 있네요. 제가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제 여동생 차를 타고 나와서 괜시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소개팅남이 미안한 듯 말을 하며 다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집 근처에 도착을 했고 소개팅남에게 인사를 하고 차에서 내려서 곧장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 길로 집에 들어가서 우선 냉장고 안에 있던 물부터 한 잔 들이켰습니다. 엄마가 그런 저를 따라다니며 묻고 있었어요. 어땠어? 괜찮았어? 그냥 잘 모르겠어.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 재미는 없었어. 그래? 근데 남자가 말 많아서 쓰잘데기 없는 말 하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렇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럼 몇 번 더 만나보던지 해봐. 상대방이 연락을 해와야 가능한 거지. 나도 잘 모르겠어. 라며 거실 소파에 앉다가는 제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근데 오늘 소개팅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조금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이상한 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떤 남자가 우리 차 앞을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사고 날 것 같아서 소개팅한 남자가 경적을 좀 울렸거든? 근데 상대방 운전자가 그것 때문에 보복 운전을 하더라고. 그러다가는 내려서 우리 차로 와서는 자동차 창문을 주먹으로 막 내리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놀랐다니까. 뭐?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그런 사람을 뭐하러 상대했어? 당연히 상대는 안 했는데 그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말이야. 오늘 소개팅한 남자 멱살을 잡고 막 흔들다가 그 사람 귀를 보더니 얼굴이 막 창백해지면서 갑자기 순한 양이 돼서 빌다시피 하고 도망가는 거 있지? 아니 왜 그런 거래? 그 뭐라더라? 막 말을 버벅대면서 만두기가 어쩌고 하더니 그 길로 툭했다니까? 제 말을 듣고 있던 아빠와 남동생의 눈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었어요. 남동생이 놀라서 제게 물었고요. 뭐? 누나, 지금 만두기라고 했어? 그럼 오늘 만난 남자 귀가 진짜 만두기라는 거야? 난 만두기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귀 모양이 조금 이상하긴 하더라고. 암튼 오늘 참 이상한 날이었어. 제가 다시 한번 물을 들이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빠가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야, 그 말로만 듣던 만두기를 가진 사람이 소개팅 남자로 나왔단 말이야? 어, 암튼 오늘 참 이상한 날이긴 했는데 소개팅한 남자가 사람은 참 좋아 보이더라고. 그 험악한 상황에서도 말도 차분하게 하고 좀 멋있어 보였다고 해야 하나? 그 일을 겪고 난 뒤 소개팅남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있던 아빠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희야, 그 남자 집으로 한번 초대해봐라. 그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라고?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아빠가 딱 보면 아니까 초대 한번 해봐. 됐어. 근데 아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그 남자랑 소개팅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다른 것도 아니고 만두기라잖아. 만두기가 왜? 네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이 사나이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 만두기를 보면 무조건 튀는 게 상책이다라는 말 말이야. 아빠의 얼굴에서 비장함마저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런 아빠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럼 아까 그 남자도 그래서 막 도망친 건가? 당연하지. 아까 보복 운전했다던 그 인간이 나름 삶의 지혜가 있었던 거지. 암튼 잘 좀 꼬셔서 그 사람 좀 집에 초대해봐. 아빠가 제 뒤를 따라다니며 졸라댔어요. 그 뒤 다행히도 소개팅남에게 연락이 와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다시 만날 때마다 대화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운동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약간 투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얼마 뒤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동안 아빠가 계속해서 제게 남친을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었고요. 결국 어느 날은 제가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빠가 자기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언제 한번 우리 집에 놀러 갈래? 집에? 진짜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럼 나 양복이라도 한 벌 사야겠다. 그냥 단정하게만 입고 가면 되는 거지. 양복을 뭐하러 사? 아니지. 첫 인사인데 잘 챙겨 입고 가야지.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남친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아빠가 남친의 귀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는 남친의 손을 덥석 잡더니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잘 왔어요.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몸이 아주 다부진 게 좋네, 좋아. 우리 마사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아버님, 듣는 마사이는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내가 실수를 했구만. 미안하네. 내가 말이야, 너무 신기해서 그랬어. 아빠가 남친을 자세히 뜯어보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유난히도 만두기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준비한 식사까지 한 뒤 과일과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이리저리 눈을 굴리며 뭔가 할 말이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빠, 왜? 무슨 할 말 있는 거야? 저기, 첫 만남에 내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부탁을 좀 해도 될까? 아빠가 남친을 보며 어렵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거라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역시 운동한 사람이라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하는구만. 저기 말이야. 왕년에 자네 주 종목이 그레코로만형이라고 들었네만. 네, 맞습니다. 부상만 당하지 않았어도 아마 국가대표까지 했을 텐데 그때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내가 이 레슬링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올림픽 때만 되면 내가 목이 쉬어라 응원을 했네. 그래서 그런지 자네가 집안에 들어서는데 자네의 그 만두기에서 광채가 나더라 그 말이야. 아빠가 남친의 귀를 보며 극찬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친이 쑥스러운 듯 몸둘 바를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거든. 라며 잠시 뜸을 들이던 아빠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말이야. 그 빠떼로 한번 꼭 보고 싶다 그 말이야. 그거 한 번만 보여줄 수 있겠나? 아빠, 오늘 처음 인사 온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근데 빠떼루가 뭔데 그래? 제가 남친에게 묻고 있었는데요. 남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에게 대묻고 있었어요. 아버님, 근데 빠떼루를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어떡하죠? 상대? 그건 걱정하지 말게나. 여기 우리 마사이가 있잖나. 아빠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형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저요? 아버님, 저는 운동의 운자도 모르는 사람인걸요? 그니까 이참에 한번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나. 아버님,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저기 젊은 처남이 하면 되겠네요. 그래, 그럼 아들 네가 하던지. 아빠가 남동생을 바라보며 물었는데요. 에이, 저는 해설을 해야 해서 안 되죠. 우리 집에서 나만큼 말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해설도 곁들여져야 실감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네. 그럼 마사이밖에 없구만. 장인 소원이라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주나? 네, 알겠습니다. 형부가 슬픈 표정으로 남친이 시키는 대로
양손과 무릎을 거실 바닥에 대고 빠떼로 자세를 취했는데요. 그 모습에 아빠가 형부 귀에다 대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귀한 장면을 보게 생겼구만. 고맙네. 내가 다음 주에는 자네 좋아하는 꽃등심으로다가 무한정으로 사줄게. 정말이십니까? 정말이다 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 뒤집히게 버텨보란 말일세. 예, 알겠습니다. 꽃등심을 생각하며 최대한 버텨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키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 뒤집히겠습니까? 누가 장인과 사위 아니라고 할까봐 참 많이도 닮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동생의 숟가락을 마이크 삼아 손에 쥐고는 열심히 해설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말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토록 말이 많은 줄은 미처 몰랐을 정도였는데요.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레슬링 그레코로마냥 결승 경기가 열리고 있는 땡땡 아파트 703호입니다. 라며 해설을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마사이 박형진 선수에게 빠떼루가 주어졌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경기를 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아쉽네요. 어디서 본 건 있는 것인지 생각보다 해설을 잘하더라고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남친이 형부를 번쩍 들어 올리는가 싶더니만 순식간에 옆으로 굴리는 게 아니겠어요. 시합 전 이불을 거실에 깔아놓길 잘했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만신창이가 된 형부가 한쪽 구석에 널브러져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아빠의 눈에서는 하트가 나왔을 만큼 마치 영웅이라도 본 모양으로 남친과 악수까지 하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답니다. 그리고 곧 남친이 형부에게 가서 사과부터 했습니다. 남친의 사과에 형부가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고요. 아버님, 제가 어떻게 몇 초라도 버텨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입니다. 이건 뭐 황수가 굴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도 제가 아버님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꽃등심은 꼭 사주셔야 합니다. 형부는 워낙 착한 사람으로 오히려 신기한 듯 말했어요. 그 뒤 우리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우리 남편을 참 많이 좋아했는데요. 남편이 워낙 예의도 바르고 깍듯하게 행동했기에 아빠뿐만 아니라 형부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다들 친정해 보여서 수다 삼매경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웬일인지 아빠의 표정이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오늘따라 우리 아빠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무슨 일 있었어? 말도 마라. 얼마 전에 네 아빠 고등학교 동창회 다녀오고 내내 저러고 있어. 동창회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제 물음에 엄마가 아빠의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만 조용히 말했어요. 네 아빠 친구 중에 영춘 아저씨라고 있잖아. 아, 소시적에 운동 좀 했다던 그 아저씨? 옛날에 아빠를 힘들게 했다던 그 아저씨 말하는 거지? 그래. 이건 뭐 전생의 왼수지간이었던 건지 둘이 만나기만 하면 아직까지 티격태격하고 난리도 아니잖니. 엄마가 어이없다는 듯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듣고만 있던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놈이 아주 질이 나쁜 인간이야. 예전부터 운동 좀 한다고 어찌나 깔보던지 눈에 가시였다니까. 지나간 옛날 일을 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나는 잘 지내려고 노력했지. 근데 그 인간이 매번 사람을 골탕 먹이잖냐. 골탕을 먹이다니? 뭘 어떻게 했는데? 그 인간이 유도를 좀 배웠었잖냐. 나를 세워놓고는 친구들 앞에서 그 시범을 보인다고 연병을 해대는데 가만 안 놔두려다가 내가 꾹 참았다니까. 거기다 요즘은 그놈 아들도 학교에서 레슬링을 가르치고 있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자기 아들 자랑을 아주 오지게 한다 그 말이야. 우리 자식들은 날 닮아서 운동도 못한다고 하면서 말이야. 천하에 못돼 처먹은 인간이야 그 인간이. 아빠가 금방이라도 쫓아갈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형부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을 했어요. 아버님한테는
만두기 둘째 사이가 있는데 왜 참으셨어요? 사이도 아들이나 매 한 가지인데 그럴 땐 당당하게 둘째 사이가 만두기라고 큰 소리를 치셨어야죠. 그 순간 아빠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맞네. 나한테는 만두기 우리 둘째 사이가 있었지. 내가 그걸 왜 깜빡했지? 아빠가 남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는 갑자기 영춘이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김영춘이 나다. 내가 깜빡한 게 있어서 연락했는데 내 사위가 말이야. 그 유명한 만두기다 그 말이야. 왕년에는 그 뭐냐 올림픽에도 나갈 뻔한 레슬링 선수였다 그 말이야.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야말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사위가 빠떼로 하는 걸 직접 봤는데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넘겨버렸다 그 말이야. 뭐? 허세 떨지 말라고? 너야말로 무서워서 오금이 저린 건 아니고. 아빠와 영춘이 아저씨가 한동안 말씨름을 하고 있는 듯해 보였는데요. 그래, 그럼 나도 우리 사위 데리고 나갈 테니까 너도 네 아들 데리고 나와봐. 근데 네 아들 몸보신 좀 잘 시켜서 데리고 나와야 할 거다. 우리 사위가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 영춘이 아저씨가 결투 신청을 했던 모양인데요. 아빠가 남편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영춘이 그놈의 인간 때문에 천추의 한으로 남았잖아. 이번에 자네가 날 도와주면 앞으로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랑 같이 가줄 거지? 그럼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리만 만들어주세요. 남편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걱정스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겠어? 저쪽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도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진짜 괜찮겠어? 괜찮어. 그리고 나도 꾸준히 운동하고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아빠와 남편이 운동복까지 갖춰 입고는 약속 장소로 갈 준비를 했는데요. 엄마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네가 조용히 따라가 봐. 내가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럴 게 뭐가 있어. 둘만 보냈다가 뭔 일이라도 생기면 큰일 나니까 조용히 따라갔다 와. 라며 제 등을 떠밀었기에 저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잠시 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 멀리서 영춘이 아저씨 부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아빠가 팔짱까지 낀 채 그 부자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영춘이 아저씨와 아들이 우리 가까이 다가왔을 무렵 아저씨의 아들이 갑자기 남편을 알아보는 듯 하더니만 단숨에 남편 앞으로 뛰어와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땡땡대학교 선배님 후배입니다. 후배요? 근데 저를 어떻게 알아봤어요? 난 레슬링 그만둔 지 꽤 됐는데요. 선배님, 말씀 낮추십시오. 선배님은 우리 학교 전설이십니다. 저희 집 방 안에 아직도 선배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걸려있는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저씨 아들이 계속해서 허리를 숙인 채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적 일인데 허리 그만 펴고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 네, 선배님. 그때 선배님께서 부상 당하셨다는 소식 듣고 우리 모두 엄청 울었습니다. 선배님이 부상만 안 당하셨어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셨을 거라고요. 아니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닙니다. 선배님은 우리 학교에 살아있는 전설 그 자체이십니다. 아저씨 아들이 마치 영웅이라도 본 모양으로 남편을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영춘이 아저씨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고요. 다만 아빠만이 승리자가 된 것 마냥 의기양양해 있었습니다. 이야, 역시 우리 사위가 예전부터 어마어마했구만. 내가 사위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봤네 그래. 아빠의 말에 영춘이 아저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긴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시 후 다 같이 삼겹살집에 가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아빠가 그동안 쌓였던 억울한 감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영춘이 아저씨가 그 옛날에 아빠한테 했던 만행들을 거침없이 쏟아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쏟아내는 말들을 묵묵히 듣고만 있던 영춘이 아저씨 아들이 영춘이 아저씨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운동을 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셨다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아버지가 제게 항상 힘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하셨는데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제자들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아버지를 둔 제가 과연 올바른 교육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진심으로 사과부터 하세요. 아저씨 아들의 말에 영춘이 아저씨가 쭈뼛쭈뼛 자리에서 일어나더니만 아빠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아빠가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내가 둘째 사이 덕분에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갔다. 영춘이 그 인간한테 사과를 다 받아보다니 별일이 다 있네 그래. 그 뒤에 아빠는 어디를 가나 우리 남편 자랑을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남편도 아빠만큼이나 우리 가족들한테 큰 감동을 받았다는데요. 남편 말에 따르면 그동안은 그 만두기 때문에 여자들이 징그럽다면서 만나자마자 퇴짜를 놓기 일쑤였다는데요. 우리 가족들은 오히려 크게 반겨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아마도 우리는 꼭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요즘 남편은 아빠와 형부에게 간단한 호신술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저 웃음만 나온답니다. 우리 가족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